한국의 아파트 집착, 허공의 닭장. 그래도 닭장이 좋아. 닭장은 언제나 불타오르니까. 한국에서 아파트는 거주 형태를 넘어 사회적 지위, 투자, 교육, 안전, 편의의 상징으로 겹겹이 각인돼 있다. 그 집착은 때때로 땅이 없는 허공의 닭장이라는 자조를 부른다. 왜 이런 심리가 구조적으로 고착됐을까? 오늘은 한국 특유의 아파트 집착을 외국 사례와 교차 비교하며 비판적 관점에서 그 심리의 뿌리를 짚고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여러분, 내 집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열의 아홉은 마당도 땅도 없이 허공에 붕 떠있는 네모난 콘크리트 상자, 바로 아파트를 생각하실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까지 한 가지 주거 형태에 집중된 나라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게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강박이 되어버렸죠. 지금부터 한국인의 이 기묘한 아파트 집착, 그 심리의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허공의 닭장. 참 서글프면서도 땅에 발 한 번 못 딛고 공중에 빽빽하게 쌓여 사는 우리의 현실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바로 이 단어, 이 자조 섞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스스로 닭장이라고 부르면서도 대체 왜 한국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때로는 정말 인생 전부를 걸고 이 닭장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모순,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기이한 모순, 그러니까 닭장이라면서도 왜 그렇게 욕망하는지, 이 역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현실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그냥 집, 그 이상이 된 지 오래죠. 사회적인 지위, 또 확실한 투자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 그리고 안전과 편의까지. 와, 이 모든 욕망이 저 네모난 콘크리트 상자 안에 겹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증명하고 보장받는 하나의 요새처럼 된 거죠. 바로 여기서 표준화된 불안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만 아파트 없으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집단적인 공포심 같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걱정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수십 년간 학습하고 또 내면화한 아주 거대한 감정입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불안은 결국 집의 본질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이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관리해야 할 가격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가, 이른바 사용 가치보다 얼마나 잘 팔릴까, 즉 환금성이 집을 고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가격표 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정답처럼 되어버렸을까요?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기묘한지 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시작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였어요. 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해야 하니까 정부가 선택한 일종의 임시 방편이었죠. 근데 이 임시 방편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어느새 중산층의 표준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집이 완전히 투자 상품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0년대, 지금은 브랜드, 학군, 재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광적인 집착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의 해결책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가격이라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공의 숫자에 집착하는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땅과 삶이라는 훨씬 더 손에 잡히는 가치에 집중해왔다는 거예요. 집을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무려 80%, 미국도 62%, 심지어 우리랑 지형이 비슷한 일본조차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에 살아요. 이 나라들에서 내 집은 곧 내 땅이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공의 닭장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미국의 마당이 주는 자유, 영국의 정원이 주는 프라이버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집의 개념은 땅과의 연결, 그리고 그 위에서 누리는 자율성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이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례적인 거의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별난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과연 뭘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때문에 아주 무거운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은 도시의 풍경 그 자체가 획일화되었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했던 동네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 아파트 타워들이 채우면서 도시는 정체성을 잃고 단조로워졌죠. 그리고 골목길이 사라지면서 이웃 간의 우연한 만남이나 자연스러운 관계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우리 인생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너무나 위험하게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결혼, 출산, 은퇴 계획까지 인생의 모든 중대사가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박탈감에 시달리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포에 떨면서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치솟는 아파트 가격이 세대 간의 기회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와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이 벽을 넘을 수 없는 청년 세대 사이의 균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한때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아파트가 이제는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견고한 성벽이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거든요. 첫째, 어디 사세요가 레미안 살아요가 건설사 브랜드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브랜드 노예 현상. 둘째, 아이들이 흙 한 번 제대로 못 밟고 잘 꾸며진 인공 조경만 보며 자라는 자연과의 단절. 셋째, 편리한 헬스장이나 단톡방이 진짜 이웃 관계를 대체하는 공동체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 내 집인데도 내 맘대로 못하고 매달 꼬박꼬박 끌려가는 관리비라는 숨겨진 족쇄까지. 이 모든 게 우리의 심리와 정체성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해법은 아파트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는 데 있죠. 저 허공에서 다시 땅으로, 집의 진짜 본질로 돌아갈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에 4가지 구조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도 타운하우스나 저층주택처럼 멋진 선택지가 많아져야 합니다. 둘째, 학군 프리미엄 분산. 특정 아파트가 명문대 입학 티켓이 되는 이 비정상적인 고리를 끊어야 하고요. 셋째, 임대주거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집을 꼭 사지 않아도 품위 있게 오래 살 수 있는 좋은 임대주택이 많아져야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재개발이 아니라 동네의 개성을 살리는 느린 재생으로 도시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형태의 다양성은 심리적 안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파트라는 외줄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멋진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면 설령 아파트 가격이 좀 흔들려도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훨씬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죠. 물론 이런 큰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정책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우리 각자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각의 디톡스입니다. 좋은 집의 정의를 남에게 시장에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다시 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오를까 보다 와, 여기 햇볕 정말 잘 드네? 이런 사용 가치에 집중해 보는 것.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만질 수 있는 공간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이름 대신에 단열재는 뭘 썼는지, 창호는 어떤 건지 따져보는 진짜 주거 리터러시를 키우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가격표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허공의 닭장에서 내려와 두 발로 땅을 딛고 우리 자신만의 좋은 집을 다시 정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격표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